강의할까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넣은 대신에 최근에 역사와 박물관 유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침 이게 떴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월성하고 당나라식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동아시아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월지를 만드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보시면. 현재 마리산 고분군은 어디로 돌아간 걸까요? 과장님, 몇 세기를 복원한 거죠? 6세기? 5, 6세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6세기 제가 이걸 왜 무등하니까요. 역사학은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시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학문으로의 시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옛날에는 지금 말한 대로 저기는 5, 6세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옛날 역사학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만 가보시면 실은 5, 6세기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조순규 계장님이 생각하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 6세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경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현재의 복원은 누가 만드는 거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언제로 바꾸는 거니까 삼국사기에 나오는 월지로 바꿨어요. 근데 그전 이름 뭐였죠? 안압지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알 수가 없는데 안압지에는 아까 말한 왕궁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아니, 초생달, 그 다음에 만월, 그 다음에 반월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반월성의 시대와 안압지의 시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역사에서는 뭔가 하니까 제가 기억이라고 중요했다 하잖아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기억이 틀리다고 해서 네가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 우리 아버지 또 그렇게 말했어. 역사책엔 달라. 근데 아버지가 했어. 야, 신라 원래 그런 나라 아니었다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로 돌아가서 만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뭔가 하니까 여기는 아까 제가 말해서 신화의 세계가 있고 그것도 틀리지 않았다고 했죠. 탈의 이야기가 만약에 신화의 세계를 거부해버리면 탈해가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왕궁을 일찍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역사성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 부정하게 되면 고고학이 사라져버려요. 지금은 현재 시점에 고고학에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복원한, 이거는 5, 6세기를 복원한 거고 여기는 8, 9세기를 복원한 거예요. 뭐가 빠진 거 하니까 그러면 멸망 이후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나 이후가 빠져버린 거예요. 과거를 다 못 보여주게 되는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압지 왠지 정감 있잖아요. 뭐요? 나라는 망하고 여기 있던 건물은 어디로 뜯어갔어요? 고려로 뜯어갔어요. 개성에 갔다고. 그것도 이제 적의침을 불타버렸죠. 여기에 그 역사가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기러기하고 오리가 노는 곳이라고는 우리로 보면 진짜 흉감 있잖아요. 지금 가보시면 큰 사찰보다 기둥자리하고 탑 몇 개 있는 게 폐사지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거기다가 복원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안 가고 싶잖아요. 음식점도 새로 리모델링 했더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 맛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맛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예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왔어.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안압지의 그 기러기하고 오리 보고 싶은데 그건 없고 관광객만 있어. 집에 가면서 대체 내가 그러면 생각했던 월지, 개가 변했던 게 어떤 가지 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옛날 사진첩을 뒤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왔을 때 안압지를 이제 그것도 역사학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역사학의 하나다는 거예요. 그 옛날만 역사가 아니고 지금 시점, 더 나아가 미래 시점까지도 역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월성과 월지에 나오는 유물이든지 가지고 문화상품 만들어서 파는 행위조차도
역사학의 하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역사과 나와서 공부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될 수 있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역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문화상품이든 원초성, 사실에 기반해요. 다른 사료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면 안 돼요. 비판을 통해 가지고 맞는 거. 그리고 나보다도 더 많은 시간 할당한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그냥 내 생각, 이거는 절대 기억을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 착각해요. 생각하고 기억은 다른 거예요. 생각은 그냥 내가 그날 아침부터 하는 거지만 기억은 장기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사유와 관계된 거예요. 이제 가야도 이제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대화한다고만 말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현재 자기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빠져 있게 돼요. 말만 조망한다고 하는데 조망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가야는 신라처럼 완결들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교과서적인 신라를 통해서 가야를 그러면 내 지역의 아라가야 도읍지는 대체 뭘 그러면 좀 더 이걸 발굴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좀 더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새기는 자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야를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가야 하면 육가야니까 육가야는 그는 삼국유사의 방식이에요. 삼국지에는 변환이라고 하는 통합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제일 중요히 여기는 두 키워드입니다. 12개의 나라로 이미 나눠져 있어요. 넓게는 하나의 변환, 좁게는 12개의 나라가 갖춰져 있고 삼국유사에는 6, 7개를 해놨어요. 6가야라고 했는데 실은 7개의 가야를 드러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려 후기에도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더 실정적이에요. 나라 이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가야를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열 몇 개는 규칙을 알 수 있고 일본 서기 우리 비판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임나에 대해서 임나의 분 때문에 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나자라는 것은 아나처럼 한국적 지명이에요. 꼭 맞드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에도 몇부 몇발 때 아나처럼 나자를 쓰게 됩니다. 우리식 언어와 관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기억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뺏긴 좀 억울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작은 나라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는 것과 하나하나 보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신라에 비해서 사료가 더 풍부해요. 외국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제화에 발달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작은 나라들이 이동을 하면서 오해 부분이, 기억의 오류 부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 성과입니다. 이건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현재 전체 가야의 범위는 대략 이 범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 강의와 관계해서 알아준 게 중요합니다. 신라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시종일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보시면 일단 해안가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나라가 보상팔국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광개토항에 의해서 타격을 입자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나라가 있었지만 문화가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버린 게 뭐하니까 여기와 여기가 부합되니까 이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있는 아라가야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 고궁은 어디 있다고? 산 꼭대기에 있고 산성 옆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초기에는 바다와 교류를 위해서 대성도 부분만 딱 이해를 하시게 되고 포상팔국에 너무 많이 꽂히셔가지고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교류만 생각했지 실은 이 부분 여기 그리고 이 부분 상당 부분이 아까 말한 호수와 같이 강폭이 넓어서 그래서 그 지리학에 보시면 제2의 항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닷가가 제1의 항구라면 강에 있는 건 왜 지금보다 배가 내륙으로 더 들어왔고 아마
이까지도 배가 들었을 가능성을 추정한 학자도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부분에 아라가야와 그리고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저 지역 그리고 좀 가서 바다를 통해서 마산말이든지 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외부 세계로 나가는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그러면 도읍지는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인가. 아라가야가 넓게 보면 마산부터 시작해 이 넓은 지역이지만 좁게 보면 지금의 수도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상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현재 고고학적으로 나라 이름은 6개지만 고고학적으로는 4개가 갖춰져 있죠. 왜 4개냐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신라의 영향을 받은 비화가와 성상가야를 따라 본다면 각자 가장 독특한 게 4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그리고 아라가야고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을 가진 거지. 이거는 뭔가 하니까 각자 가야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 안에서 각 소국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여요? 이 토기는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수제품들이에요. 아니, 그 공장 기계품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토기를 그냥 지금 집에서 만든 소꿉장난에서 만들 생각하는데 공장에 생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이덴티티. 그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가의 작가 정신 이전에 그것이 현재로서는 고고학에서 4개, 문헌 기록에서는 6개에서 10몇 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화, 역사, 고고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3개를 강의를 할 겁니다. 하나는 금강가야, 하나는 아라가야, 하나는 대가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가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록에 보면 금강가야든 가야에서는 농사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에는 뭐가 나온 거니까 철을 수출했다가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금강가야에서 철광 산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산지도 가야 어딘가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각자의 분업이 이루어져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 주겠다 이게 아니고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당시에서 가장 수출 항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금강가야가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3세기 기록에 해당되는 삼국지 위서 동기 전에는 대가야는 나오지 않고 이름은 나오지만 거대한 국가는 2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구야국인 금강가야하고 안야국인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까 하천과 바다를 끼고 교류를 통해서 성장한 나라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때 위나라에서도 내륙에 있는 삼한보다는 바닷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되어 있고 대표적 금강가야의 교육 대상자는 다오리 1호분에 나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류를 해서 성장했다는 거고 그러므로 금강가야는 바다를 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당시 1, 3세기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 여기 있는 안야국보다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하천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현재로 남아있는 기록은 고려시대 기록입니다. 근데 고려시대 기록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고려의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고대의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다평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신다평에서 이제 도읍지를 했다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답이라고 하는 논과 신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수업을 했죠. 논은 앞단계 뭐라고 했죠? 호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저기 천지 같은 호수는 아니고 1m에서 2m에 그리고 어디를 가서 푸고 있는 거 하니까 우리가 왜 시골 가시면 물이 찰랑찰랑 그래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어릴 때 그게 많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먹도 감고 사슴벌레도 잡고 했던.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시화 되고 기온 때문에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런 곳에서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신은 뭐예요? 새로 개발된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형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이 고려 시대에 논으로 개발했으니까 그전에는 물이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이 나옵니다. 가락국기. 이 땅은 협소하기에 여기과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하다는 걸 자세히 보시면 지금의 김해가 보시면 넓어요. 그 비행장까지 하면 생각보다 넓은데 알고 봤더니 지금 비행장 자리하고 시청 자리 앞이 다 바다였다. 지금의 산등성이에 있는 계단식 집들이 당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내 한복판의 도시들은 나중에 보면 망산도처럼 섬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돼요. 이게 딱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려하다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풍광이 좋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금강가야는 물과 관계된 곳에 옆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망할 때 기록을 보면 난가라, 금강가야는 땅이 협소하여 갑자기 대비할 수가 없고 의지할 곳일 때 왜? 노출돼 있다. 바다에서 바로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협소한 경관이었고 바다와 접했기 때문에 주 산업은 업하고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갔고 이걸 통해서 현재 발굴 조사에 나오는 고고학적 기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현재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을 갖기 전에 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또 유추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임나가라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금강가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개토당 비에 나오는 건데 종발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밥그릇을 옛날에 뭐라 불렀죠? 종발이라고 했어요. 종발이를 엎었을 가능. 지금은 가보시면 분산성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분산성은 신라의 성이기 때문에 후대의 거고 그 밑에 아마 성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하고 아마 현재의 봉황토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봉황토성처럼 높은 지형은 바다가 아니고 그 아랫부분이 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은 봉황토성이 육지 한가운데지만 당시에는 부두가 있는 항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바로 멀리서 봤을 때 금강가야 왕성이 수려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경관이 이해되시나요? 예, 아까 거하고 연결시켰어. 그래서 1500대는 나성 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궐의 정각 같은 거, 그리고 관청, 무기, 곡식 창고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봉황토성 주변에서 이러한 시설들, 왕궁이 되려고 하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느냐? 왕궁을 둘러서는 왕성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나성은 고려시대 개념입니다. 이 당시 개념으로서는 주변을 둘러싼 산성을 이제 상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궁궐, 그리고 궁궐을 보호하는 관청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북쪽 쪽에 창고와 무기고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락국기에는 짧지만 고려 전기의 기록을 고려 후기에 기록했는데 갖춰야 될 내용들을 예상외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1000년쯤 지났는데도 기억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50일간 했어요. 짧은가요? 긴가요? 짧죠. 그런데 태조 임금이 처음 한양 도성할 때 이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 완전 일치합니다. 그 넓은 걸 기술이 천년 사이에 발달했네 할 수도 있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을 일시에 동원해서 짧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농번기에 빨리 만. 그리고 농한기에 만들고 또 그 이후에 농한기에 4에서 5개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련성님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고려전기를 거쳐서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가 봉황토성이고요. 이거는 물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 지하철 올라갔을 때 찍은 겁니다. 빨리 찍어서 도리어 이게 난 처음에 사진 찍고 여기가 물이 차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두가 있고 여기에 대외 교류를 하면서 창고를 만들게 되고 여기로 올라가면 이 뒤쪽에
왕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한 사료에 거하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하게 맞춰져 있고 현재 발굴 성과도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걸 읽어보자면 서쪽 평지와 해안 천변에 요 지하철 지나가는 곳에 호환 시설과 고상과학이 있어서 나루트의 아까로 치면 울산 항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수로 임금이 신부를 맞이하는 신적 정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 왕궁으로 가는 길 항구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한 봉황토성은 내항이고 외항은 지금의 진해 쪽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진해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도시 경관을 맞이하면 수로왕이 탄생하게 되고 구지봉이 구관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 김해박물관 D가 여기 탄생지라는 걸 금강가의 탄생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이 만나는 과정은 두 가지겠습니다. 허영우는 기출변을 지나 현재 어디까지는 상상하지 마시고 진에서부터 현재 김해시의 비행장을 지나가는 길이라 생각하시며 별표가 있고 후대에는 주포라고 기록되어 있고 능련이라는 고개를 넘어 행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허왕우는 바다로 와가지고 어디다? 기출변이라고 해가지고 별표, 지금의 진해와 김해 사이에 배가 멈추고 거기서부터 수레를 타고 현재 구지봉 아래나 봉황토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봉황토성에 있었던 수로왕은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성점이라 했는데 고포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망산도인데 현재 여기는 시내 한복판이에요. 망산도는. 망산이라는 곳입니다. 신화를 파견해서 행궁을 만들어 왕을 예주했다. 그래서 성점이라는 고포에서 배를 타고 와서 망산도에 와서 행궁을 만들이 이분은 배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자, 말하자면 진해에서 김해로 가는 현재의 육지를 통해서 가는 행로하고 거꾸로 봉황토성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금강가해를 상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성점에서 오는데 허왕과 왔는지 말을 타고 막 가게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고포라고 된 것이 봉황토성 아래에 내항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별표 주표에서 따로 항구를 만든 것이 국가가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봉황토성을 중심으로 있다가 넓어서 진해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은 그까지 아까 제가 몇 가지 사실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실은 이걸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만 해결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연극이에요. 고려 전기에 김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수로왕이 금강가해를 만드는 시점과 허왕을 만나는 걸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시점을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고려시대에 다시 기억을, 그것도 역사라고 했죠. 기억을 살리는 고려 전기의 연극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것과 고조명에 대한 것도 가만 보시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연극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신화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시절을 되시게 되고 우리는 그걸 기록에서 기억한 삼국유사를 다시 지금 살리니까 세 단계의 역할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실은 이걸 살려야 돼요. 저는 왜 김해에서 이 형사를 안 살리느냐. 이걸 살리는 연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허왕우가 배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정박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무르면서 일로 탈로 가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마 이게 의식의 행위든 무슨 행위입니다. 근데 반대로 수로왕은 여기에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고포에서 배를 타고 망산도 와서 그리고 미리 신하를 보내가 계속 보게 하고 여기에서 만나. 능연히 뭔가 하니까 신접사면을 꾸렸는데 남이 보면 안 되잖아요. 비단을 걸치게 돼요. 거기 보시면 이게 행궁을 만들 때 몽골의 뭐죠? 게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있지 않았을까? 아, 행궁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려시대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어느 여기 도시에서 당시 여기에 제일 어른을 모시고 연극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체력대에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예요. 기억을 재생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발굴하는 과정, 봉황, 토승, 그리고 주거지, 수웰유구, 고상천국, 폐총, 토기가마, 선착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적응을 이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헌 기록과 고고학을 정리시키면 아마 봉황동 유적에 여기가 왕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어느 일대인가에 바로 고포에 해당하는 데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 수로왕릉과 대성동 고봉문 북쪽에 조상의 무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성동 고봉문. 조선시대로 치면 종묘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야의 탄생지인 구지봉이 있어서 국가의 탄생. 아까 말했잖아요. 국가가 아니고 마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구조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처럼 아직은 경주처럼 완벽한 구조가 안 밝혀졌습니다. 아마 여기도 해자 같은 거 있고 다리도 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 당연히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왕궁, 종묘, 그리고 시조 탄생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 상상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고 제가 아라가야를 보여주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자, 이제 구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끝났을 때 적어도 이미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학 할 때 이걸 외워서 막 자랑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아라가야는 이름도 잊어버려도 돼요. 하만에 적어도 가야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적어도 내가 걸어 다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야의 토성도 이름도 잊으면 되지만 이게 적어도 토성이지만 왕궁을 이야기하는구나. 지금은 흙으로 된 담장만 남았지만 안에 발굴 조사를 하면 왕궁터가 나올 것이고 지금 거의 다 나왔잖아요. 수로자국, 연못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아까 연못도 이야기 오늘은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가야 미리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신라의 도성이 현재로서는 남쪽 지방에서 가장 완경성을 많이 가진 발굴 조사했었는데 아라가야는 예상외로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이 제가 뭐라 했어요? 영역 확장 이런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김해하고 대가에만 부각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전쟁한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이 안에 도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잘 남아있다는 것이 아라가의 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또 하나 기록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대가에서는 대가야 이야기는 별로 없고 사다음이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 아까 말한 대로 금강가에는 후대 이야기는 없고 누구 이야기? 맨 앞인 수로왕이 고려시대 때의 기억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이 신라에 가서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 전성기가 없는데 여기는 5, 6세기 전성기의 모습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일본서기에 나왔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도 재밌습니다. 고당에서. 자, 일단 고당이라면 뭐예요? 건물이 높다는 것, 크다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르게 했다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있어? 계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계단. 그리고 아무나 못 올라간다. 특히 이때 아라가야하고 백제가 사이가 나빴거든요. 백제가 항상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백제가 이때 아라가야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라가야에서 계단에 못 오르게. 그래서 보면 당하에 있게 하고 자기들을 사이 좋은 애들만 당상에 올라가게. 여기서 생긴 게 조선시대에 당상관, 당하관이 생기고 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과 정삼품 이상은 올라가고
종산품 이하는 못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 아래에, 계단 아래에 또 뭐가 있어요? 뜰 마당이 있는 거예요. 서양식 표현으로는 스퀘어 가든, 광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로 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마당, 정이 되고, 요게 계단으로 올라와서, 요 계단이 있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고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고도업지의 경관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당의 용도는 뭘까요? 일단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지만 먹고 노는 곳이 아니고 회담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로 치면 영빈관 정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건물, 계단, 그리고 뜰이 있고 이 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궁 건정정 앞에 있는 뜰에 비석이 서 있죠. 거기가 정입니다. 거기다가 정치를 하니까 앞에서 뭐라고 불러요? 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극의 조정이라고 하면 조선 정부를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그 뜰에 모이는 사람이에요. 실은 중앙정부 행정캐도 몇백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조회를 하면 몇백 명이 다 모이는 거야. 그리고 임금님의 치사를 듣고 돌아가서 그게 조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에 해당되는 뜰이 그냥 마당처럼 여기서 노는 데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곳이, 야외 정치를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은 이런 것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딴 기록에도 거의 없이 여기만 존재하는 기록.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런 구조입니다. 문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점선을 쳤지만 담장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으니까. 뜰에서 조정입니다. 뜰에서 신하들이 열에 있고 백제사진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한정이 됩니다. 목 디스크는 누가 걸릴까요? 밑에 사람은 절대 안 걸립니다. 위를 보기 때문에. 회담하면서 문서를 본 사람들이 디스크. 농담이지만 진짜 맞으니까 밑을 보지 마시고 졸지 말고 뒤를 젖히시고. 자, 여기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줄 서서. 가끔가다 여기에 건물도 있는데 아마 건물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나오지만. 왜? 그냥 야외에다가 둘 수는 없거든요. 가끔가다 차도 마시고. 그래서 여기 왜 조정되는 거 하니까 초창기의 정부 관료는 명령을 구두로 합니다. 그래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가서 글로 써서 문서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무원도 계시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문서로 안 남기고 말로 때우는 게 이때부터. 이와 똑같은 구조 가진 게 신라에도 나오게 됩니다. 뭔가 하니까 신라에서는 이 고당에 해당하는 도당, 남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에. 이 지금 현재 월성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왕궁의 남쪽이거나 안 그러나 왕성의 남쪽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문이 있고 정리하게 없는데 계단을 따라 건물로 가는 요까지가 사료가 남아있는데 이 두 개는 완전 일치합니다. 여기는 슬픈 이야기가 있죠. 진흥왕이 성왕의 목을 잘라와서 어디다 하느냐 여기다 둡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왕이 올라가면서 밟고 그러면 여기에 뭐 빠졌나? 두 개는 저는 거의 같은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정치를 행한다든지 당상당화라든지 이것이 고대 국가에 있어서 정치를 하는 공간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완결된 구조를 가진 게 이 고당이기 때문에 이걸 발전시켜야 돼요. 김해 사람 만나면 그러세요. 니들은 건물도 못 밝히고 수로왕이 진짜 어디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회담 장소도 안다고. 신라고 이겁니다. 자, 그렇게 찾는데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복궁은 안 하고 창덕궁인데 요 앞에 요게 조정정이고 요게 계단이고 요게 임금님 들어가는 겁니다. 요 계단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 누구예요? 왕만이 있습니다. 회의를 만약 3시간 하면 3시간 동안 왕만이를 쳐다봐야 돼요. 내려다보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당의 구조를 아시겠죠? 그만큼 위계가 있고 도교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대 국가에서 제일 큰 핵심이 왜 그러면 고도를 찾아야 되느냐? 고대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구조가 이때 생기게 됩니다. 바바리안이라고 아시죠? 야만인. 야만인이 뭔가 하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도로와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문명인이고 그 바깥은 바바리안이에요. 그래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의 법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를 공격하는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낭랑에 적용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낭랑이 한반도 북부를 점령했지만 다 점령한 게 아니고 평양 주변에 성에만 들어가 살고 나머지 지역에는 고조 시민들이 90%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낭랑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삼국이 건립됐지만 안에 나는 신라인이 아니다. 나는 백제인이 아니라 그래서 만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래 가더라도 별거 아니지만 이게 바로 딱 고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당산유적이 이제 발견되고 가야유적인데 논쟁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그 자체에서 완결성을 당해서 고당을 잘 표시하는데 계단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과연 왕궁을 떨어졌어요. 아까 말하면 왕궁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어디 떨어져 있어요? 호수라 했잖아요. 사이가. 신음천이 더 넓었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왕한테 떨어진 곳에다 했을까? 안 그러면 왕과 구별되는 권력인 종교의 권력과 관계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역사의 기억은 두서를 주장하지만 고고학에서는 못 밝힌 거예요. 그걸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궁 어디 안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높은 지대일 가능성이 있고 현재 발굴한 지역이 아닌가 뭐 그건 제 의견입니다만은 맞다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산책 충효원 갔을 때 산책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게 고당이 맞는가 한번 지역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굴 조사되고 이 뒷부분에서 이제 연못 나왔습니다. 아까 왕궁의 조건들 몇 개 이야기했죠. 연못에 아라가야에 나오는 것들을 키워야 되고 나무도 심게 됩니다. 틀못이 아라가야가 확장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사슴도 여기서 키웠을 가능성이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 이 안에 세계관을 구성해야 된다니까요. 인위적 세계관.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자 가야리 토성이 일단 1차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두 번째 하만군이 2차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세 번째는 확장해서 마산만까지 더 나아가 일본까지 이게 실제로 가서 정복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세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아라사람들한테 당신 어디까지 알아? 그러면 아마 일본 12까지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정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교육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백제의 요소 경략설도 다양한 방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가 갔냐 안 갔냐도 중요하지만 백제인들이 어디까지 나의 세계관을 이해했느냐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우리 땅 아니라 하지만 내가 미국 가보니까 내하고 딱 맞더라. 내 하만에 돌아왔는데 언젠가 내가 미국에 집 앉아 산다. 이거 자기 세계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 달에 이것까지 또 발표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전날. 놀러 안 가시는 분들은 혹시 저를 기억하고 싶으면 좀 더 학문적인 걸 이제. 네, 이겁니다. 여기 이제 당시로서는 강이 넓어가 호수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지가 아라가야 중심지가 여기 있고 넓은 강을 지나서 조상의 무덤 경유하는 거죠. 아마 당시인들은 거의 바다 너머의 조상님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사람의 세계라면 여기가 신의 세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릉지대에 남문해공, 지금은 서구릉으로 바뀌었고 동gun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당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가운데 울뚝 서는 구릉이지만 당시는 아마 강변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사신이 와서 정박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넓은 지역에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외따지게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봉산산성이 최근에 가야산성으로 밝혀져서 배후에 여기 7홀에 있는 성들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좁은 의미에는 왕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기까지가 고도가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에 토기 가마트가 있는 곳과 여기에 7원 쪽까지 해서 넓게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역사의 기억에서는 지금 제가 말한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발굴조사라든지 꼭 발굴서만 해도 됩니다. 지표조사 그리고 군에서의 다양한 볼링이라든지 여기가 밑에 지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밝혀가지고 이 지도를 확장해서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여기도 아마 물이 찼을 건데 여기 다리 하나 찾으시면 완결된 구조를 봐요. 다리가 왜 중요할까요?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바다는 뭐로? 배로. 강은 다리로. 안 그러면 배를 연결하는 띠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통해서 고대 국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금강가야는 뭐가 있었어요? 왕궁하고 왕궁도 이만큼 못 밝혔어요. 아직도 봉황토성은 바운더리가 못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성동고분도 다 지하에 있는 요구들이 있어 여기보다 완성도가 떨어지고 여기에 종교적인 건물지, 배후산성, 소위 말하는 신라와 고대 도읍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요소를 현재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무슨 회의? 고당 회의는 원래 없어요. 그냥 고당에서 한 회의라고 해서 요즘 만든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고당 회의란 말도 몰라서 고당만 알고 있었지. 스토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 중에서 자원봉사자도 계시고 박물관 오셨을 때 그럼 내가 좀 더 우리 동네 설화를 채집하겠다.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 보니까 외국 이야기 나오네. 이거 고당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현재와 미래의 역사에 주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풀 뽑는데 나갔다 오고 내 휴지 좀 주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역사학자들 하는 막 고당 회의를 보니까 니들이 틀렸다 이런 건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산책을 내보니 도성의 구조가 이렇더라.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 내가 딱 다리가 있을 만한 자리에서 조사 좀 합니다라든지 이런 건설적인 걸 이야기해 나가는 거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 이렇게 딱. 또 이제 마지막 대가야. 그럼 대가야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평상시 내용 없어요. 그리고 설화는 신정동 여제시설에 나오니까 이미 조선전기까지 내려와요. 가락국기가 고려전기라고 하면 이거는 조선전기까지 내려오고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신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고학 발굴에 찾을 수 있는 걸 보니까 모반했다, 이사부 다 찾을 수 없잖아요. 뭐예요? 문 이름 하나 딱 전단문인데 이게 불교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 설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대가야 시절에 이미 불교가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하나는 이 기록 자체가 후대의 불교와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같은 이야기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니까 역으로 불교를 앞서러 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파사탑이 나오니까 기원전까지 불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거꾸로 도리어 뒤식이 불교가 완전히 없을 때 저는 답은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양쪽을 다 여러분이 이게 있어서 이건 아마 그와 관계돼서 6세기 562년에 적어도 대가야의 왕성에 들어갈 때는 그 앞에 성벽에 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문의 이름이 불교와 관계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산 이름들이 다 문수봉, 보현봉, 천암봉처럼 불교 이름 하듯이 똑같은 게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릉지대에 산에 있었고 량이라고 하는 가야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벌판처럼 구릉도 아니고 평야도 아닌
그리고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음표밖에 할 수 없는 이게 딱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무덤은 엄청 발달했고 주산성은 있는데 현재 왕궁터는 연조리 토성일 가능성만 제시하고 있지 아직은 증거를 못 찾았어. 주산성도 현재 두 논쟁 중이에요. 현재 발굴한 게 신라거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대가액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현재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이 두 구조밖에 안 나와요. 아까처럼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고당처럼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고도 지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분군만 눈에 띄는 거예요. 실은 제일 핵심이 왕궁을 찾는 것이 제일 핵심인데 아마 거의 간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비교했을 때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풍성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활용을 못한 거예요. 이제 시청 군수님도 관심 가지시고 좀 이따가 또 이제 수료증도 주시러 오시는데 하여튼 이런 관심사, 관청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조신규 회장님이나 박예민 학예사처럼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 밝혀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고령, 특히 고령 아주 잘하잖아요. 막 유니폼도 맞춰 입고 뭐 했다 하면 실사달인 실사 나오면 막 온 동네 사람들 막 농사 짓다가 진짜 저도 가보면 막 깜짝 놀라고 학술대에 이렇게 어려운 학술대에 막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어. 그런데 내용을 물으면 아무도 몰라. 그래도 마지막에 대가야가 최후 아닙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에 가 1,000억 따와가지고 마을 만들고 자기 돈 안 들여요. 왜? 실사들이 나와서 저기 국가유치장에서 와서 보니까 막 이런 분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역사는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지역 여기 또 하나 오늘은 제가 안 다뤘습니다만은 함주지에 나오는 고려 후기에 정정한 분들이 여기 군수로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가면서 다 남긴 거예요. 딴 데는 그게 없어요. 그것도 다시 이제 번역도 돼 나오고 그런 것도 다 살리시고 하시면서 있는 것들을 다 모아 놓으시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미 조선 후기에 고왕궁터도 다 지정해 놨고 맞고 안 맞고인데 지금 가야리 토성을 지정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마 당시에 함안에 왔을 때도 일당하게 100%는 아니지만 저습지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보니까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적을 거다 했는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파트도 없고 정말 순수한 자연에서 아라가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고도화 지정을 위해서 여기서 노력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만 이 완결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셨다가 산책하셨을 때도 이걸 기억을 살리시면서 이제 하시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단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새로 유입된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해서 주민 참여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마지막 핵심 같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만은 제 강의는 마치고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